치설 극수필 4강이죠. 시작할게요. 무술년에 나는 66이 되었다. 앞니 하나가 까닭없이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낙치설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유겠죠. 결핍이라고 하는 경험을 창작의 모티프로 삼고 있다라는 선지 나오면 맞는 선지로 보일 수 있겠지.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며 얼굴도 삐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건 외형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가 빠진 후에 생긴 외형적 변화를 느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인 것 같아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다. 그럼 이제 외형적 변화에 대해 좀 쭉 흘러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가 다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심리적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줄줄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도 쓰인 거죠.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성찰, 생각, 사고, 사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설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험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구조.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이다.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지 않았고 67살에 죽으면 이를 아직 갈지 않은 상태다. 8살부터 60이나 70 사이에 죽으면 영구치를 간 뒤이다. 다시 80살부터 100살을 넘기게 되면 이가 다시 난다. 그러니까 이에 어떻게 보면 생성과 변화의 과정을 기준 삼아서 사람의 일반적인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 내가 산 횟수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3을 살아 이의 나이 또한 한갑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다. 받아들인 거죠.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황천길로 돌아간 사람을 이루 셀 수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좀 비교하고 있어. 등이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죠. 이것으로 스스로를 달래니 또 어찌 슬퍼하겠는가? 설의적 표현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 너 생각해봐. 이가 다 빠졌어. 행복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인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슬퍼할 만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슬픈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가 꼭 필요하지. 사실은 생각해봐.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가 없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먹어? 갈아 먹을 순 없잖아, 고기를.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만다.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이니, 그러니까 이가 빠져서 그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는 중, 장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낼 수가 없다. 결국 매비배처럼 홀쭉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할만 하대.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둘 수 있다 라고들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들이 적지 않다. 그쵸? 책의 수가 훨씬 많을 거 아니냐, 솔직히. 그치? 평생에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다 읽고 죽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려보며 밤중 의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랬다. 그러니까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본성이 욕심에 가려버린 상태를 말하겠죠. 그리고 등불로 길을 비추듯 이라고 하는 건 학문 수양을 통해 본성을 보존하듯 이런 거지.
그래서 책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야?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 사람의 생각이죠. 책에서 얻은 것을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글쓴이가 바라던 삶과 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노년의 계획은 어땠다? 세속과 떨어진 고요한 집에서 책을 읽고 산수도 완상 감상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 그러니까 한적함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뭐 추구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본래 노년의 계획이었는데 라는 거지. 근데 이제 잘 안 됐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다. 그러니까 이가 빠져갖고 소리 또한 맑지 않대. 약간 대대거리게 되겠지. 빠르고 느림에 가락이 없고 말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치름, 그러니까 음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팔풍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니는 팔풍을 바로 봐야 돼. 팔풍이 뭐래? 팔음을 말한대. 그러니까 옛날 궁중 뭐 이런 데 쓰는 8가지 악기 또는 그 소리를 뜻한다는 걸 바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한대.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겠지. 처음엔 낭랑하게 하려 하다가도 나중에는 말을 더듬게 되니까 발음이 부정확해지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하고 만다 자포자기하고 있어.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앞니가 빠지는 바람에 학문을 통해 인간의 근본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 초심이 허사가 되어버린 거지.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에 큰일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가 빠진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 두 번째 부분이 되겠지.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몸은 가볍고 건강하다.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에 종이의 말을 타보기도 한다. 혹 천리가 넘는 길에도 사고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 모른다. 이건 우리 엄마가 하시면 되게 부러워할 부분이죠. 내 연배를 보더라도 나만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 이 때문에 잠옷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난 건강은 타고났어. 개쩔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혼자. 근데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이가 나빠지면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몸이 굉장히 쇠약해졌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과신, 오해 이런 거고,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을 과신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한다. 그러니까 무모함으로 인해서 무리를 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성, 깨달음이 되겠지. 산만하여 스스로 못함으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취를 거두고 한가로이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작정을 했다. 하지만 예전 하던 버릇에 얽매여, 그러니까 자신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 오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그대로 해서 저녁에 후회하고도 아침이면 되풀이하곤 했다. 대개 쇠하고 성함의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늙음을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서 추한 꼴이 드러났다. 이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잖아. 선생님도 이제 좀 친한 언니를 만나면 노안이 오신 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하는 짓이 언니들이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봐. 그런 어떤 글을 핸드폰 볼 때. 그러면 이제 하지마. 보이는 척해. 노안 논 척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속상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늙었다. 좋게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죠? 아무튼 그럴진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순응해야 되는 이유예요. 늙음을 잇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걸마마도 알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스스로 알지. 그런 부분. 선왕의 제도에 나아가 나이가 예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이게 이제 예기 왕제편에 수록된 말이고 인용한 거예요. 고사 인용. 군복을 잊지 않으면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내가 일찍이 얘기를 읽어서도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다. 이에 그 잘못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지난날 저지른 무모함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어.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실수가 있을 것이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이제 보여주고 있네. 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가 나에게 일깨워 준 게 뭐야? 순응해라. 그러니까 준 것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인들의 말에 근거해서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부분이고, 나이 들면 순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디어 갖게 된 거죠. 주제는 눈이 멀어, 존양, 존심양성이란 뜻이야. 존심양성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본성을 잃지 않게 착한 성품을 이제 기름 이렇게 써 있잖아. 이 풀이에. 근데 어쨌든 존양에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의 사례를 제시했죠. 이러면 신뢰성이 확보되겠지. 그리고 또 성인의 경험을 제시해서 자신의 생각이 타당한지를 뒷받침하는 선지가 되는 거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자의 사례를 제시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맞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더 일찍 빠졌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더 깨달음을 일찍 얻었을 텐데, 이런 거죠. 형체가 일그러지니, 그러니까 이가 빠짐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상황이야 고요함에 나아갈 수 있고, 빠짐으로 인해서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빠짐을. 말이 헛나오니 부정적 상황, 침묵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가 빠짐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 상황 역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살코기를 잘 씹을 수 없으니 부정적 상황 세 번째, 담백한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야. 경적이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고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다.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러니까 변화를 인정하고 순응할 때 얻는 이익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손익을 따져보면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겠는가?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걸 좀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탈로가가 나올 수 있어. 탈로가와 비교할 수 있지. 탈로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잖아. 그러니까 걔랑 비교해서 잘못됐다, 천하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니까 대비시킬 수 있겠죠.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그러니까 늙음을 잊지도 않고 탄식도 하지 않아야 늙음을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편안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에 올라타 형상에 밖에서 논의일며, 그러니까 요절과 장수를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그러니까 순리에 따르니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까 작가는 일찍 죽는 것과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고전수필이기 때문에 체험적, 반성적, 성찰적 크기예요. 그러니까 낙치를 계기로 해서 지난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다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역시 체험과 성찰이라고 하는 설의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빠이.